이 안에서 제가 그 거부권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경고했던 게 뭐냐면요. 이 사람이 거부권을 쓰기 시작하는 이상, 이 사람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막아세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함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근데 이게 정말 삶의 자세가 엉터리인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이 조금 이득 보는 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정치의 묘인데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게 하니까 못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정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제가 명상록을 꼭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영어로 그때 저희 학교에서 다 거의 읽으라 수업 때 계속 읽으라고 해가지고 거의 그때 딸딸 외웠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상록에서 보면 구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남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냐. 정확히 문장이 아주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왕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죠.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5현제 중에 한 사람인데 5명의 현명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마지막이죠. 근데 이 5현제가 이 나라를 잘 통치했던 사람이 뒤에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야 이거 왕 해보니까 진짜 바쁘고 내가 나라를 이끈 데 있어가지고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남을 미워할 정도로 시간이 한가하냐. 그 말 안에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다. 민주당이 아마 이제 이 모든 광풍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뭔가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때 군 조직의 축소를 엄청 얘기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무사가 이제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옛날 보안사에서 기무사 했다 이제 지금 방첩사령부로 이제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체제를 바꿔버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검, 군, 경에 대해 가지고 그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 수뇌부를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세게 할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은 조직을 엎어버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도 대응을 다르게 할 텐데요. 저는 이번에 솔직히 군이 스스로도 이제 특전사령관하고 여단장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 옛날에 공수부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죠. 여기서 사실 5.18 때 자기들이 주도부대였던 것처럼 구조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거를 탈피하려고 45년 가까이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. 저는 이번에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특전사령관이랑 여단장이랑 다 이렇게 말이 지금 하나씩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의원들 잡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면은 저는 그건 그거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저는. 그 다음에 지금 이 혼란 사태에서 우리가 좀 이 의료 대란을 일으킨 2,000명 정원 이건 뭐 지금 막 진행돼 가지고 곧 입학자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의사들은 이게 좋은 기회다. 또 우리 예 대표도 이 문제를 이왕 해결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대통령이 결정한 2,000명이 그게 제대로 된 것일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? 12월 말부터 이제 정시 모집을 이제 들어가니까요. 그 전까지 대학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. 이게 꼭 정시나 이렇게 수시 인원을 공고한 대로 뽑을 필요 없습니다. 네, 실제로 대학교의 일부 전형을 보면은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데 보면은 과거에 뭐 이런 일부 뭐 정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그 공지한 인원보다 적게 뽑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대 지금 이제 이 증원에서 물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될 줄 알고 지금 정시에 이렇게 많이 뽑을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뽑아도 내년 1학년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
조금은 그 대학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의과 교육이라는 것이 대체급식을 늘려가지고 카데바도 없어가지고 지금 재활용해가지고 수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 나온 의료인이 라이선스만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?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받고 그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뭐 양산한다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진다 보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그거는 단순히 수험생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.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임시적이었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사실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즐비한 상황 속에서 개발지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 봅니다. 이게 제가 첫날 그 대통령이 5월 9일날 이제 처음 집무를 시작했으니까 5월 11일인가요? 제가 대통령실에 이제 2022년 놀러 갔을 때 놀러는 좀 그렇고 방문했을 때 그때 뭐 놀러 온 거 맞죠? 그때 뭐 일이 있어 가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처음 딱 보여줬을 때 제가 그때 경호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때 김용현이겠죠. 근데 여기 근데 방탄은 됩니까? 주변에 보면 용산에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즐비하고 방탄입니까?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아직 안 됐어. 방탄이 안 된 왜 들어가는? 방탄이 안 된 유리창에다가 대통령을 집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. 저는 그런 두서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원리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흘러간 겁니다. 근데 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은 그게 천도거든요. 네. 천도라는 게 이거는 대통령실 옮기는 것보다 한 100배 좀 더 중대한 문제고 네. 이건 민족사적 문제인데 그렇죠. 우리 남북한의 대결이 결국 평양과 서울의 대결인데 네. 그럼 서울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서울도 사실은 광화문이거든. 광화문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인데 이걸 용산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도가 돼버리고 천도가 되면은 서울에 남는 거는 뭐 저 국회의사당은 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옮긴다 공약을 해버렸다고 그 남은 거는 대법원밖에 없다고 대법원만 있으면은 여기서 정통성이란 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조직의 정신과 영혼이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세종시의 입지가 앞으로 통일까지 내다봤을 때 그게 적당한 수도냐 하면 아니거든. 이게 내륙이고 더구나 역사적 배경이 약하고 그럼 세종과 평양의 대결에서는 난 세종이 밀린다고 봐요. 그래서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들이 줄기차게 이 천도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? 노무현 후보가 그때 주장했던 게 신도시 건설이었거든. 행정도시. 네. 그런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행정도시 한다는 놓고 청와대 옮긴다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때 이명박 시장이 위헌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. 그러니까 불문법에 해당한다.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게 또 나중에 뭐 그 행정부의 반을 옮기는 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지금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뭐 불가피하다, 표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차원은 아니에요.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킨 거가 그 사람 말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기 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. 저기 갔기 때문에 두서없다고. 그건 막아야 돼요.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청와대로 돌아오는 거라.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분 개방했는데 그거 유지하면 돼요. 저 백악관처럼.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두서없이 이전하냐라고 제가 비공개에서 발언했다가 그거를 3분 만에 모 최고위원이 카톡으로 대통령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그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난리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니 절차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